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편의점 몇 번 가세요? 편의점 거의 뭐 집 앞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는 정문 앞에 뭐 후문에 한두 개씩은 꼭 있죠. 국내 편의점 수를 세어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5만 5천 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5만 5천 개. 우리가 뭐 많다, 뭐 많이 있다 이럴 때 그냥 뭐 5조 5억 개라는 표현도 쓰는데 편의점이 5만 5천 개입니다.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참 편리하기는 한데 너무 많으니까 저 집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편의점 9개로 연 매출 130억 원을 거두고 있는 SS컴퍼니의 심규덕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규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 매출 130억 원. 이 싫어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편의점의 진심인 심규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의 진심이다. 예. 네? 처음에는 네. 이제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서 예. 투잡으로 시작했었던 편의점업이 이제는 130억이라는 매출 규모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봐야죠. 와. 예. 9개 편의점으로 연매출 130억 원. 그러면 이걸 뭐 한 달에 한 곳 평균 뭐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당 나눠보자면요. 결국 이제 뭐 매출액도 중요한데요.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예. 캐시플로우가 이제 플러스 나는 점포도 있고 최근에 오픈한 점포는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하절기 현 시점에 이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점당 900 밑으로 정도는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900 얼마요? 9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난다는 게 점포당. 점포당 순수익으로 월. 예, 세금 제외하면 조금 덜 되긴 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9개로 혼자서 관리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직원들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제 다점포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겠죠. 제 주변에도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직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와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점장이라든지 네.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일종의 하나의 회사 아닙니까? 이 그렇죠. 정도 되면? 뭐 이제 업종 특성상 너무 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사회적 인식이 좀 낮은 편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업계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많이 좀 강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포 수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이제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좀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노승욱 대표님. 네. 다점포 점주들 이야기 우리가 자주 했잖아요. 네네.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하나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잘 되다 보니까 늘렸겠습니다만 편의점 9개 매장으로 연매출 130억 원이면 어느 네.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5만 5천 개 중에 네. 가히 1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편의점 13개, 17개 하시는 분도 만나봤는데 그럼 이제 지금 9개보다 매장은 더 많잖아요. 근데 매출은 100억 정도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점포당 매출은 좀 더 낮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알짜 입지에 그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평균 한 14억 정도 점포당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편의점당 매출이 평균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의 한 2배 이상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장을 여러 개 하면서 100억 이상이면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법인화해가지고 증시에 상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제 상장도 할 수 있는 날도 앞으로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포당 14억 원 정도의 매출.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연매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연매출이 이제 평균 우리나라 편의점은 5억 8천만 원인데 심규덕 대표 매출은 14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2배가 아니네요. 두 거의 배 3배 가까운. 네네. 엄청나게 차별점이 되는 건데 심규덕 대표님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처음에 편의점 창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회사에 재직 중이었었던 이제 재직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 편의점에 이제 영업관리라는 직무가 있는데 영업관리라는 직무를 네. 하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팀 내 지역 중에서 저매출로 이슈가 있었었던 점포가 있었어요. 그 고매출도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이슈들은 항상 저매출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 점포를 떠안을 이제 점주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양도양수를 할 때 점주 구인이 좀 힘든 점포였습니다. 그죠. 매출도 안 나온다고 그렇죠. 하니. 뭐 주변 시장 환경도 좋지 않고 점포의 컨디션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우연찮게 이제 업무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또 주말을 활용해서 좀 열심히 살고 싶었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었던 때라서 연애 중이었던 여자친구를 제가 설득하여서 예. 본부 임차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포를 양수를 받게 진행되었죠. 예. 그래서 뭐 직장 생활도 이제 계속 꾸준히 병행을 해왔는데 이제 퇴직한 지는 1년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를 어떻게 보면 떠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무모한 용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좀 분석을 하셨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결국 숫자 싸움이다 보니까 예. 숫자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었는데 저매출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본부가 특이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임차권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잔존가가 남아 있으면 이제 폐점을 진행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임차권이 상실될 때까지 아니면 시설 잔존가가 만료될 때까지는 점포를 유지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점포 경쟁의 숫자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익이 마이너스 나는 점포도 이제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점포 같은 경우에는 본부 손익이 마이너스면 점주 손익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점포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점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받는 점주에게 일정량의 월별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마이너스인 점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부가 마이너스인데 점주가 당연히 플러스일 수 없는 구조인데 아무도 그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예, 이제 본부는 마이너스인 걸 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더 마이너스인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주는 마이너스보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수익. 2016년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건비도 좀 저렴했을 때였는데 여하튼 월 지원금을 산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1매출 100만 원짜리 점포였습니다. 네. 근데 100만 원일 때 지원금을 산정해요. 그리고 1매출 150이 되면 50만 원의 매출 갭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 그 50만 원에 대한 매출 갭 차이는 점주의 수익으로 가져다 주는 느낌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주는 이제 정해져 있는 지원금은 그대로 받고 수익은 그대로 올라가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본부들도 이런 고정 형태의 월 지원금에서 좀 많이 변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매출이 매우 낮은 점포, 적자 점포였지만 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판을 이제 깔고 들어가니까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아니면 직원 한 명 쓰면은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 24시간 일을 해도 편의점 하나 300만 원도 못 가져갈 때가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세요? 대부분 이제 편의점은 그 상권과 입지가 8할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입지 선정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경쟁점이 신규로 출점하게 되어서 원치 않는 상황을 이제 초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점포라고 하는 기존 이제 본부 임차 점포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일정 지원금 수준의 금액을 알고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일정 지원금 수준을 지급할 수 있는 본부 임차점이 전국에 약 한 50%에 육박하니까 그 정도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상권 입지가 거의 8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진열도 그렇고 다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심 대표님의 그 매장 어떤 차별화
비결은 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그 그래서 중에서도. 저도 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 편의점 매출은 상품에서 발생하고 그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장비와 진열대에서 발생합니다. 요지는 네. 결국 입지에 맞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어차피 편의점에 들어오는 상품은 다 똑같은데 그거를 그 입지 오는 사람들 고객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점주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예. 뭐 계절 행사, 월별 행사 아니면 트렌디한 상품들의 뭐 적절한 이제 신상품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성 스테디셀러 상품들의 이제 안전재고 수량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많은 부분들을 작용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운용의 묘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노승욱 대표님. 네. 그러니까 포화는 포화입니다. 5만 5천 개가 있다고 하니 정말 이제 어디 큰 길가 나가서 거기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편의점 하나씩은 보이고 그 포화 중에서도 잘 되는 편의점의 비밀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영의 묘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 발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가짓수가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거를 다 진열을 하는지는 못 하거든요. 그 점주가 우리 상권의 우리 고객들은 이런 상품을 더 좋아할 거야. 또 신상품도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새롭게 테스트를 하면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잘 안 되는 가게들을 보면 패턴 발주를 해요. 패턴 발주라고. 그러니까 전에 팔렸던 거 그대로 채워넣는 거.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기계적인 주문.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버튼 하나로 그냥 다 채워넣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편의점 본사에서 점주분들 편리하시라고 네.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재고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주문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편하긴 하겠지만 매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편한 것과 창의적인 걸 좀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 발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맞춰서. 네네. 심 대표님 지금은 네. 뭘 가장 잘 눈에 띄는 데다 배치해야 될 때입니까? 아이스크림입니까? 지금 같은 하절기 근데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배치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동고에 있어야 되니까. 예, 냉동고는 정해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파성으로 장비를 뭐 추가로 아니면 아일랜드식으로 해서 구비를 해서 진열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씨가 좋기만을 바라면 되죠. 편의점 매출은 하절기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푹푹 찔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 드링크라든지 생수, 음료수 이런 것들이 발주만 잘하면 됩니다. 대신 발주한 것들이 진열도 잘 돼야겠죠. 잘 되는 편의점은 딱 들어가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소비자분들이. 생동감이 있죠. 생동감이 있다. 여기는 뭔가 다르네. 약간 이런 거. 그렇죠. 노승욱 대표님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편의점은 또 어떻게 계약하느냐가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창업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본사에 주는 어떤 뭐 분담비를 높이는 뭐 이런 계약도 있고 보조금을 좀 받으면 더 많이 본사에다 보내줘야 되는 것도 네네. 있고 이 계약 조건은 뭘 보고 어떻게 골라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편의점 사사가 네. 계약 조건이 많이 대동소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마트 이사가 뭐 산무 정책이라 해가지고 뭐 로열티를 안 받거나 뭐 영업 시간 규제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비슷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별 계약 조건 차이보다는 그 점포별로 다 특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사와 점주 간의 협상으로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 상권에 따라서 또 점주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거기서 이제 유리한 특약 조건을 가져오도록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본사의 어떤 그 협상 전략이랄지 뭐 매뉴얼이랄지 그런 상권 분석을 잘 할수록 유리하겠죠. 심규덕 대표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성공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 점포들로 네. 또 주변에 또 있나요? 성공 사례들이 많지만 네.
결국 너무 가장 많나? 기억에 남는 이제 저 사례도 말고도 네. 많긴 하지만 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운영 중인 이제 인천에 있는 점포인데요. 예. 약 3년 전에 오픈하여서 지금 연매출이 약 24억 원 정도의 수준에 육박하는 점포입니다. 이 점포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편의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 조건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기대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 대표님이 그 숫자 네. 매출 얘기하실 때 약간 말을 흐리시네요. 저 같으면은 이 점포 한 곳의 연 매출이 24억 원입니다라고 또박또박 얘기할 것 같은데 24억 원 이렇게 넘어가시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은 이제 양극화가 좀 고착화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성공 사례가 이제 뭐 저 혼자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아서 아유, 또 예.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아니 왜냐면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 뭐 질투를 사라고 하라는 건 아니고 잘 가르쳐드리고 성공 노하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말씀 중에 네. 편의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 흔히 이제 자영업에서도 이제 물론 면적이 큰 요식업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의점처럼 소매업 형태의 면적이 이제 작은 점포들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앞자리가 1이 넘어가는 곳들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1이라는 거는 1천만 원 이상이겠죠. 월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준점들과 시야들이 당시의 시세에는 이제 조금 높았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시발점을 좀 잘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까 매장이? 아니요, 한 28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입지가 좀 좋았던 곳이죠. 그렇죠. 입지가 좋았던 곳이죠. 근데 이제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었던 곳이고 네. 이 월세 되면서 이 점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또 스스로 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월급의 한 3배에 육박하는 월세였기 때문에 한 이제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지만 더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돌려 놓은 거예요? 여기 인천 쪽에 있는 점포는요. 되돌려 놓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더 많이 창출을 해서 월세를 많이 내고서라도 지금 순수익이 꽤 나고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였습니까? 비결이? 일단은 집중하는 곳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말 주변에 좋아하시는 사장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냥 이제 공사하는 기간 내내 예.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오픈하는 오픈 준비 기간에 이제 기존에 준비했었던 점포들보다 더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준 매출이라는 게 흔히 일평균 2,300만 원 매출들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는 발주라든지 매장 세팅 진열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 점포를 받아들일 때, 이 임차료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매출로 내가 매장을 구현하고 세팅해야 되는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일평균 4,500만 원대 정도를 보고 구현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매출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더 과감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1281님이 월세 1,000만 원이면 건물주만 대박이네요라고 보내셨는데 편의점 점주도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좀 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직접 운영 중인 거 말고 다른 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사례도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경쟁점을 폐점시킨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인데 주변에 이제 타사 경쟁사가 2점이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곳에 네. 중간에 이제 당사 브랜드를 출점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임차료가 당시에도 900만 원이 넘어서 네. 이제 타사들이 이제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먼저 출점돼 있었던 경쟁점들의 임차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었고 네. 매출 또한 그래도 200만 원 정도 선에 육박을 했었던 점포였는데 그 중간에 흔히 말해 뭐 알박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제 신규 출점을 감행을 했었는데 월세 900만 원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웠었죠. 근데 신규 출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거죠. 담당 시절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쟁이 치열한 데에 그렇죠. 또 뛰어들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의사결정할 때 이제 상부의 어떠한 결재권에 있어서 많이 막힘도 있었지만 철저한 상권 조사와
그다음에 가맹점주님을 잘 설득시켜서 개점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그 경쟁점 2점이 폐점을 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편의점 전쟁터에 새롭게 뛰어들어서 예. 다른 데들을 물리쳤다라는 거.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결국에는 입지가 많은 부분들을 작용하는데요. 입지와 그다음에 접근성과 그다음에 브랜드 경쟁 강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오픈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는 뭐 월별 행사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이제 끌 수 있는 뭐 미끼 상품이라든지 월별 뭐 파워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었겠죠. 행사까지도. 근데 그렇게 그 편의점이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화가였었나 봅니다. 그 타사 이제 경쟁사 2점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지는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이제 주택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상가가 별로 없는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포입니다. 오히려 상가가 별로 없었던. 상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존재할 수도 없었던 곳이긴 하나. 이제 제가 출점했었던 곳은 임차료가 비쌌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어찌 보면 덤벼들 수 없는 기준점의 매출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점포는 지금 일평균 400만 원이 넘는 고매출 점포가 되어버렸죠. 그 디테일은 잠시 후에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송훈님이 교과서적인 말씀이시라.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 잘 때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건데 조금 이따 디테일한 전략이 또 나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예. 반대로 실패 사례. 네. 혹시 심규덕 대표님은 연은 족족 다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까? 실패 사례 지금 떠오르질 않나 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개점했던 점포 중에 한 점포인데요. 네. 그 점포는 본부 임차점이었는데 그 신규 택지지구에 그 나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터에 네.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 복합 시설처럼 해서.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나대지 옆에 이제 오픈했었던 편의점이 있는데 항상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손가락을 빨면서 기다렸었던 점포가 있었어요. 4년 동안. 예. 근데 그 점포는 이제 결국 뭐 본부 임차에서 엑싯을 잘 했지만 만약에 그 점포가 점주 임차였다면 저는 굉장히 더 힘들었었겠죠. 근데 그 나대지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곳이 제 실패 사례라면 실패 사례라 말씀드리고 오히려 내가 그 땅 그 입지를 얻지 못한 게 실패라면 실패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제가 출점한 편의점 인근에 매출의 근기가 되는 대형 건물이 입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그게 계속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공터 나대지로 남았기 주변에. 때문에 제 예상 매출을 실패했다는 얘기죠. 주변이 그렇죠. 개발이 안 됐다. 예. 노순욱 대표님, 네. 편의점 창업할 때 진짜 이것만은 주의하시라. 이곳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 네. 있을까요? 일단 지금 서울은 예. 바늘 꽂을 자리도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빽빽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 개발팀이 이제 구획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구역들이. 네. 근데 이제 뭐 강남 1팀, 2팀 뭐 이렇게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게 통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바늘 꽂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좀 심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좀 수도권이나 뭐 좀 뭐 혁신 도시 이렇게 좀 새로 개발되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출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꼭 집에서 가깝다고 이렇게 도심 안에서만 찾지 마시고 네, 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위주로 뭐 인천이나 뭐 김포 이렇게 교통이 또 확장되는 뭐 그런 지역이 좀 유망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또 유망한 지역일수록 권리금이 높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또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본사랑 이제 아까 특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사들이 이 입지를 딱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점포당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점주들한테 어떤 권리금이나 그 이제 이익 배분율 같은 거를 제시를 하는데 뭐 그런 거가 좀
너무 이제 그러니까 권리금이 싸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계산 돌려봐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오히려 권리금이 너무 싸도. 네네. 그러니까 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000만 원 이상 월세나 이런 걸 이제 지를 수 있어야지 또 고매출 점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싸다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상권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 본사의 시뮬레이션 공식을 역산해가지고 본사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마지노선의 끝까지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역제안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권 분석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전략이겠죠. 상권 분석하고 입지는 잠시 후에 시간이 좀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 진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사실 심규덕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진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 눈에는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편의점이 이제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영 형태에 운영되는 소매업 업종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균일화가 잘 돼 있고 뭔가 좀 스탠다드한 기준들이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점포들도 있듯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운영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청결하고 그다음에 상품 구색 많고 진열이 잘 돼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저희가 가면 네.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수들이 디스플레이를 해놨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여기 잘 돼 있구나. 이 점포는 생동감이 있구나. 라고 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좀 시각적인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유튜브에 화면 저희 띄우신 건가요? 그렇죠. KBS 1라디오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심규덕 대표님이 제공해 주신 그 사진을 띄워놨거든요. 근데 저도 미리 좀 봤는데 편의점 매대랑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네요. 저는 대형마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통의 트렌드 자체가 예. 이제 대형마트들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제 점점 매출이 빠지고 있고 예.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랑 편의점 사업이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마트의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택가에 위치한 제점포들은 그런 형태의 마트를 가지 않고도 편의점에서도 마트의 어떠한 그런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죠. 연구를 하고. 그거를 또 연구를 하셨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상권, 입지, 그 지역 고객들에게 맞는 성격을 따라서 진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매출이 200 나오는 점포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매출의 이제 포텐셜 맥시멈은 존재하겠죠. 일매출 200 나오는 점포가 400이 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겠죠. 대신 마법이니까. 400인 점포는 50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처럼 그 입지에서 최대의 포텐셜을 낼 수 있게끔 이제 매장을 잘 구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 전진 입체 진열이라는 건 뭐예요? 상품이 그 상표가 보이기에 일목묘연하게 앞으로 다 쭉쭉 당겨서 진열되어 있는 걸 전진 입체 진열이라고 하는데요. 점주님들이 이제 흔히 보면 그냥 상품을 진열하는 게 아니고 얹어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대에. 근데 진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품이 잘 보이게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집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예. 잘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잘 보이게 많이 앞으로 잘 밀착하여서 진열하는 거를 전진 입체 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워 진열이라는 건 뭐예요? 파워 진열. 파워 진열 같은 경우는 특정 단품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진열하는 거를 파워 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특정 뭐 트렌드 상품입니다. 최근에 뭐 쌀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디하게 좀 뜨는 상품들. 그렇죠. 그럼 한 매대에다가 하나의 상품만 다 깔아두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이제
과자 업체에서는 과자를 출시했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줄 서서 예. 이제 해당 아.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었고, 네네네. 뭐 심지어 이제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품이 이제 피를 얹어서 구매하거나 그러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트렌디한 상품들을 빠르게 이제 선별하여서 파워 진열을 한다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대량으로.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갈 것 같은 거를 예. 구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잘 나간다더라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캐치는 어떻게 하냐? 뭐 본부 직원과 아니면 주변 동료 점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가 잘 나가? 했을 때 야, 이거 잘 나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손님들이 줄 서서 살 정도로 공급이 잘 안 되는 과자나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뭐 1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만든 상품이 히트를 쳤는데, 네. 그럼 2군 업체에서는 모방해서 비슷한 상품 만들어냅니다. 카피 제품.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거라도 일단은 되는 걸로 구해놓고 근데 깔아라. 실제로 잘 나갑니다. 그렇게 해놔도. 예, 근데 그걸로 또 매출을 쫙 올리는 거고요. 그렇죠. 일종의 미기 상품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노정훈 대표. 네. 지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입지는 바꿀 수 없으니까 예. 발주랑 진열은 근데 당장이라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이제 편의점 고수분이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 예. 먼저 이거 여기다가 진열하세요. 그냥 그렇게 진열만 위치만 바꿔줘도 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기하네요. 네, 이게 연관 구매를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뭐 홍차랄지 식혜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옆에다 놓으면은 또 그거 사는 김에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편의점 앞에 이제 조명을 좀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더 강화를 하고 TV를 크게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보다가 들어와서 또 음료수 하나 사 마시고,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먼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본사에서 나중에 지원금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편의점 주변에 사람이 몰리게 하고 네. 편의점 주변으로 사람이 머물게 하는 거네요. 오,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진열과 관련이 되는 거죠. 심기덕 대표님도 공감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편의점도, 저는 이제 편의점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겠지만 일반 이제 고객들은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죠.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 저 점포는 잘 돼 있고 생동감이 있고 저 점포에 가면 늘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있다, 디저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 유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부터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런 건 있습니다. 마진이 좋은 것을 물론 많이 팔면 좋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편의점이 아직까지도 좀 가격이 나간다라는, 비싸다는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보다 좀 비싸긴 그렇죠. 하죠. 그런 인식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별로 진행 가능한 매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행사 상품에 대한 파워 진열을 통해서, 아니면 상시 행사 상품들 라면 번들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매가를 다운시켜 놓죠. 그러면 매가 인하. 그렇죠. 그러면서 맥가이버인가 죄송합니다. 판매 발음 가격을 때문에. 인하한다. 매가 인하.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한 번 점포에 입점하게 하고 고객의 쇼핑 동선을 감안한 레이아웃을 잘 구현해낸다면 고객이 이제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충동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이 사람을 대하는 곳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 게 이제 김다운님의 이야기처럼 직원들 친절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묵뚝뚝하고 불친절한 알바생이 있는 곳은 매장 분위기도 처져 있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친절 봉사 이런 거 교육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면접 때부터 그런 인적성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안내를 해놓고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매장 내부에 이제 그런 BGM 같은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 무뚝뚝하고 좀 조용하고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망한 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카드를 예를 들어서 그쵸. 카드 단말기에 꽂아놓고 기다리는 그 순간. 아니면 뭐 포인트 적립하려고 그렇죠. 앱 켜는 시간. 그렇죠. 친절함은 교육으로 사실 뭐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뭐 인성이 인성.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친구는 결국 이제 단기 근무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절도는 개선되지 않아요. 대신 저희가 다른 거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BGM을 늘 일정량 소리 이상의 데시벨을 이제 지급하면서 고객의 그런 무한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외부에는 뭐 밝은 불빛으로 이 좀 뭐랄까 좀 우중충한 분위기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과 많은 상품으로 생동감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들 교육, 그 친절 교육 아무리 해도 솔직하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거를 더 신경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은 내가 개선할 수는 없고 주변의 환경으로 뭔가 인간의 인지적인 걸 그냥 개선시켜 버리는 그게 거예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제 야, 거의 인지 심리학까지 배우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예. 그 요즘 카페의 핵심 경쟁력은 플레이리스트다라고 해요. 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BGM으로 까느냐가 그 카페에 대한 인상을 좌우한다는 거죠. 뭐 모든 매장이 좀 그런 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잘 되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편의점이 5만 5천 개의 시대인데 지금도 그러면 편의점 창업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한 7, 8년 전 과거만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망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가장 큰 예로는 그 2019년 당시 이제 공정위에서 편의점의 그 출점 제한.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계약이라는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놨는데요. 예. 그게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는 이제 점주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방패막이가 된 거죠. 그 부분 때문에서라도 편의점은 그래도 가능성이 아직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역. 지역은 일단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GTX 노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GTX 노선 또는 교통이 발전되는 곳 또는 뭐 아파트 값이 저렴해가지고 추가 입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뭐 서쪽에서 점포를 하고 있지만 동쪽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산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끝나기도 했지만 뭐 하남이라든지 구리시 이런 식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과천도 발전하고 있지만 서쪽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서쪽에서 서남 쪽까지 흘러갔죠. 동탄 3부터 해서 평택, 오산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곳,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을 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추가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금 순감소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이라든지 인구수가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세대당 객단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기존 지역과는 다르게 객단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것들도 이제 점주님의 역량으로 볼 수 있겠죠. 박미영님이 그 아까 저희 콩으로도 나왔고 유튜브로도 나갔는데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대표님의 편의점이 왜 잘 되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그리고 정말 편의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출 상위 지역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저도 뭐 시작은 이렇게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이제 늘 자주 했었던 것들이 점포 개발도 당연히 안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운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들이 지역 내에 이제 입소문으로 나는 고매출 운영 우수 점포들이 존재합니다. 야, 거기 잘 돼 있더라. 라는 얘기는 그냥 본부 직원한테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잘 돼 있는 점포로 이제 벤치마킹 가죠. 가서 저희 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져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1평균 400만 원 이상 점포는 다 다녔다 보시면 됩니다. 다 다녀서 사진 찍고 점포에 반영해보고 하나하나씩 계속 탑을 쌓아갔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SS 컴퍼니의 심규덕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수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